오늘 설명할 주제들은 싱가포르 사립대학교의 랭킹하고 유학 비용입니다. 랭킹하고 유학 비용인데 과연 이제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들의 랭킹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유학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소개를 하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유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해연유학원의 지니아빠라고 합니다. 제 본명은 전우윤 원장이고요. 이제 해연유학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지니아빠라는 이름으로 자주 저희가 글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그 중에서도 사립대학교 랭킹하고 유학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연유학원을 잠깐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해연유학원은 1991년도에 설립됐고요. 지금 한 딱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쪽은 저희가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국제학교 뭐 이런 쪽 분야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담당 스태프만 저희가 6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저희가 전문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유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질문들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밑에 Q&A라는 이렇게 태그 이렇게 보시면 Q&A 태그가 나올 거거든요. Q&A 태그 안에 Q&A를 채팅처럼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럼 먼저 싱가포르 사립대학교의 장점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는데요. 왜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를 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싱가포르 사립대학교의 저렴한 유학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큰 애가 지니가 제가 지니 아빠인데, 지니가 싱가포르 유학을 하는 중에 지금 군대 때문에 휴학해서 한국에 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물론 미국 대학도 있고 영국 대학도 있지만 비용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비가 입학부터 졸업까지 1년에 3,500만 원이 드는 건 아니고요. 입학부터 졸업까지 한 3,500만 원 전후를 보통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전공이나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정도 잡고 있고, 생활비는 한 130에서 150만 원 월 이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경비를 다 하면, 그러니까 이게 3,500만 원이 우리나라처럼 4년 동안 기간이 되는 게 아니라 짧으면 2년, 길면 한 3년에서 3년 반이면 대부분 끝나거든요. 3년 넘어가는 코스들이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좀 줄여서 생각해 보면 1년에 대충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하는데, 제가 뒤쪽에 가서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학업 기간,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짧게는 2년, 정말 맘먹고 하면 코스 중에서 딱 2년이면 끝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2.5년 정도면 되고, 길면 4년 걸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한 2년 반 정도에서 길면 3년 이내에 다 끝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하더라도, 내가 영어가 없어서 어학연수를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하고 동시에 비슷하게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졸업 후 진로가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싱가포르에 현지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두고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 취업도 자기가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근처에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로 취업도 꽤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대학원 진학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진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들을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그러면 왜 싱가포르 사립대학교에 졸업하면 싱가포르에 취업을 할 수 있나? 사실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하는데, 싱가포르이 외국인이 취업하기가 더 좋은 이유가 뭔가를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통계 데이터가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한데, 싱가포르이 인구가 526만일 때입니다. 지금은 한 580만 가까이 되죠? 근데 좀 몇 년 된 통계인데, 어쨌든 526만일 때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 사람이 327만이었습니다. 그리고 PR, 그러니까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54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민권하고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을 토탈해서 381만 정도였고, 이런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 즉 해외에서 그냥 취업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숫자가
146만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526만 중에 146만이면 거의 한 3분의 1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한 25%는 될 것 같습니다. 한 그 정도쯤, 20%에서 25% 사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쯤의 그 영향력,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이제 주로 생각하는 잡들은 사립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취업할 수 있는 잡들인데, 그 비자들은 보통은 이제 에스파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에스파스를 이제 받는 학생들이 이제 노멀합니다. 물론 이제 WP를 받기도 하고 이제 EP를 받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양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에스파스를 많이 받습니다. 요 인구가 대충은 한 20만 명 약간 아래,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이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20만 명 정도 내외 이렇게 보는데, 20만 명 이내에만 내가 이제 진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거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졸업하고 취업한 친구들에게 유리하게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개념을 좀 약간 이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사립대학교도 있지만 국립대학교도 있습니다. 국립대학교하고 사립대학교의 차이는 뭔가? 뭐 이제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국립대학교는 NUS, NTU, SMU, SUTD 이런 이제 메이저 4개 학교, 이 외에도 한 2-3개 정도 더 있는데요. 요 네 메이저 학교들은 굉장히 이제 국가에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랭킹들이 높습니다. NUS나 NTU는 전 세계 대학교 순위에서 11위, 12위를 하는 대학교들입니다. SMU는 이제 비즈니스 스쿨이라서 전체 랭킹이 높지는 않지만, 현지에서는 거의 뭐 NTU하고 삐까삐까 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문 대학교들이고, 이런 대학교들은 내신, SAT 서브젝트, 그 다음에 액티비티, 에세이, 혹은 이런 거가 아니면 이제 뭐 IB나 A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는 입학 사정을 하는 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나 연고대와 마찬가지로 입학 사정을 해서 우리 수준에 안 되는 학생은 뽑지 않겠다 하고 하는 학교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들은 뭐 이제 사립대학교,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사립대학교라기보다는 사립대학 재단입니다. SIM, 카플란, PSB, MDIS, 제임스 쿡 뭐 이런 대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대학교들은 입학이 어렵지 않습니다. 외국 대학교 학위고요. 학위 자체를 싱가포르의 학위가 아니라 외국 대학교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얘네는 입학 기준을 충족하면 받아줍니다. 약간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는 좀 낯선 개념인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학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보다 입시생들의 숫자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대학의 정원보다 입시생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입학 기준만 되면 웬만하면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들이 됩니다. 자, 약간 더 이 개념들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립대학교들은 바로 글로벌 캠퍼스 개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글로벌 캠퍼스 개념은 우리나라로 보자면 송도에 있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하고 비슷합니다. 그 송도에 가보시면 이제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외국 대학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조지 메이슨, 뉴욕 주립대, 그다음에 켄트 대학교, 유타 대학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생각할 때 이제 따로따로 이제 캠퍼스가 이렇게 들어온 줄 알았는데, 저희 이제 교육 블로거들은 초청해서 이제 간 적이 있는데, 한 캠퍼스 안에 이 대학교들이, 이쪽 빌딩은 조지 메이슨, 이쪽 빌딩은 뉴욕 주립대, 이쪽 빌딩은 켄트, 이쪽 빌딩은 유타대, 이러고 식당이나 도서관이나 기숙사나 이런 거는 거의 같이 씁니다. 이런 개념으로 한 바운더리 안에 여러 개 대학교들이 들어와 있고, 한국 학위를 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의 학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미국 학위, 혹은 이제 겐트 대학교는 이제 유럽권이죠. 유럽의 학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 개념을 만든 건 아니고요. 해외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이런 개념으로 대학교를 설립하고 해외 대학교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앞서간 게, 왜 앞서갔냐면, 싱가포르나 이 동남아 일대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전에 식민지였고 독립한 지가 이제 뭐 50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전에 대학을 만들기가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 대학 시스템을 이제 뭔가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영국이나 호주 대학교들이 들어왔습니다. 영국이나 호주 대학교들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대학 과정을 운영하는데 자기네가 혼자 한 대학을 만들기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립대학 재단을 만들어서 이 사립대학 재단 예를 들었고 여기 나와 있는 카플란이란 재단이 로얄 홀로웨이 런던 대학교, 그다음에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노던부리아 대학교, 포츠머스 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을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카플란은 어떤 큰 틀만 깔고 이제 캠퍼스를 제공하고 학생을 모집하고 행정 업무를 하고 디플로마 1학년 공통과정은 자기네가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2학년 과정부터는 다 본교 학교에 학위 수요 파트너 대학교인 파트너 대학교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 로얄로이가 이제 파트너 대학교를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 1학년 과정은 카플란에서 운영하는 디플로마 과정을 하고 2학년 과정부터는 로얄 할로이의 과정들을 듣게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최종에 받는 학위는 싱가포르의 학위가 아니고 영국, 호주, 미국, 아일랜드의 학위가 되는 겁니다. 자, 위가 조금 잘렸죠. 예, 싱가포르의 그럼 이제 재단들은 어떤 대학교들이 들어와 있나 보면 SIM 같은 경우는 버밍엄 대학교, 영국의 버밍엄 대학 러셀 그룹이죠. 버밍엄 대학교, 그다음에 버팔로, 그러니까 뉴욕 주립대 버팔로, 그다음에 런던 대학교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의 울릉공 대학교, 호주 RMIT 대학교 등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개 학교가 더 있습니다. 카플란 같은 경우는 로얄 할로웨이 런던 대학교, 그다음에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더블린, 그리고 포츠머스 대학교, 노던부리아, 머독 대학교, 에섹스 대학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PSB 같은 경우는 뉴캐슬, 라트로브, 에딘버러, 네이피어, 코벤트리, 울릉공 이렇게 들어와 있고, MDIS는 썬더랜드, 노던부리아, 뱅거, 그다음에 티사이드 뭐 이런 학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전공이 그래서 다양하지 않습니다. 왜 다양하지 않냐면 학교들이 자기네가 모든 전공을 다 넣기는 캠퍼스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공대나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그런 전공들은 실험 기자재나 이런 것들 만들기가 허가받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전공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계열의 대학교 그러니까 전공들이 생명공학과, IT, 그다음에 공대 계열 몇 개가 있고요. 경영 계열들이 좀 많습니다. 싱가포르 자체가 이제 경영 쪽이 발달된 국가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 계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인문학 계열 굉장히 많지 않고 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별로 이제 학교들을 좀 추천 학교들을 보면 경영학과, 호텔 경영학과, 물류, 생명공학과, 엔지니어링, 회계, 심리,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립대학교의 이제 랭킹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대학교의 랭킹 과연 이제 누가 어떻게 매기는 건가 궁금하시잖아요. 대부분 사실 이제 언론사나 대학교 랭킹을 매기는 전문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대학교가 이제 대표적인 데가 이제 QS나 타임지나 뭐 가디언이나 미국 이제 US 뉴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준은 과연 뭔가 보면 대충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학교 랭킹 순위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데가 바로 QS인데요. QS에서는 학계 평판도 이게 사실 좀 약간 애매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판이란 건 사실 뭐라고 이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학계 평판도, 그 다음에 교수 1인당 학생 수 비율, 그 다음에 논문 피인용 숫자, 이제 그 학교에서 발행한 논문이 얼마나 이제 다른 것에 얼마나 이제 많이 이제 인용됐나, 그 다음에 졸업생들의 평판도, 그다음에 외국인 교수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QS의 기준이고요. 예를 들어 상하이 교통대 학교의 그 랭킹 같은 경우는 논문에 대한 인용에 대해서 훨씬 더 리서치에 대해서 훨씬 더 가중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디언 영국 대학교의 이제 랭킹을 매기는 가디언 같은 경우는 학생 만족도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판도하고 랭킹하고 약간 또 다른 느낌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US 뉴스는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판에 대해서 더 가중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US 뉴스는 미국 대학교 이제 랭킹을 주로 매기는데 미국 대학교 랭킹은 오히려 US 뉴스가 굉장히 많이 인용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대학교 순위에서 이제 랭킹을 매기는 양대 산맥은 QS하고 타임즈하고 두 개가 이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정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들마다 서로 인용하는 게 다릅니다. 나는 세계 대학교 메디아 하는데 그 메디아 할 때 이제 어느 것을 이제 인용했는지 잘 보시면 이제 가로 열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QS 랭킹 뭐 2002년도
랭킹, 2020년도 랭킹, 2021년도 랭킹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미국도 이제 포브스나 뭐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랭킹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거는 US 뉴스를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은 사실은 이제 랭킹 매기는 기관이 꽤 컴플리트 가이드나 아니면 가디언이나 몇 개 있는데 사실은 영국 기관들은 기관마다 랭킹의 차이가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거가 정확하다 얘기가 좀 애매해서 영국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랭킹 플러스 월드 랭킹을 같이 보통 비교해서 봅니다. 이거는 이제 또 원인이 이제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에 들어와 있는 사립대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해외 대학교들은 이제 어떤 곳들이 있는지 좀 보셔야 되죠. 이 영국 대학교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독립운동을 해서 막 이제 뭐 저항을 하다가 이제 독립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영국이 그냥 식민지 다 풀어줘 하고 다 풀어준 겁니다.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영연방 느낌의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영국 대학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버밍엄 대학교, 런던 대학교, 그다음에 로얄 할로웨이, 에딘버러 네이피어 등등등 들어와 있고요. 호주도 이제 같은 영연방이기 때문에 교육제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뉴캐슬 대학교, 제임스 쿡, 그다음에 울룬공, 머독, 뭐 SP제인 뭐 이런 학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학교도 꽤는 아니고 한 두세 개 들어와 있는데요. 프랑스 학교는 이제 들어와 있는 데가 이제 에섹이라는 이제 비즈니스 스쿨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랜노블이라는 비즈니스 스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대학교로는 버팔로 대학교, 뉴욕주립대 버팔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송도에 들어와 있는 건 스토니브룩이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뉴욕주립대, 순이라고 보통 부르죠. 순이 버팔로입니다. 그다음에 아일랜드 대학교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아일랜드 대학교 이제 유니버시티 컬리지 더블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싱가포르 그러니까 아일랜드의 국립대학교가 많이 없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더블린에 있는 가장 큰 캠퍼스고 아일랜드에서 랭킹 2의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일랜드 국립대 더블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랭킹 순위가 있지만 저희는 QS 랭킹, 가디언 랭킹, 그다음에 US 뉴스를 가지고 한번 랭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게 영국 대학교입니다. 이게 좀 약간 흐려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을 좀 키우시든지 이렇게 컴퓨터로 보면 좀 크게 보이시겠죠? 들어와 있는 학교들 중에 랭킹이 가장 높은 대학교는 60 월드 랭킹입니다. 이거 지금 앞에 있는 숫자는 월드 랭킹입니다. 이제 가디언 순위 오른쪽에 있는 가디언 순위는 월드 랭킹이 아니고 영국 대학교 순위고요. 왼쪽에 있는 그냥 제가 쭉 앞에 이제 이렇게 모양이 로고가 쭉 돼 있는 곳은 월드 랭킹입니다. QS의 월드 랭킹입니다. QS의 월드 랭킹 기준으로 할 때 워익 대학교가 월드 랭킹 62위입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문제는 이제 워릭 대학교가 SIM이라는 재단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학부 과정은 없습니다. 마스터 과정만 몇 개 있습니다. 대신 굉장히 좋은 마스터 과정이겠죠. 하지만 학부 과정은 없습니다. 학부 과정부터 보자면 월드 랭킹 87위에 버밍엄 대학교가 가장 높은 랭킹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 랭킹 87위. 그 다음에는 이제 랭킹이 뚝 떨어지죠. 좀 뚝 떨어집니다. 로얄 할로웨이 런던 대학교가 있습니다. 로얄 할로웨이 런던 대학교는 사실 이제 랭킹이 이 학교가 그러니까 런던 대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도는 괜찮습니다. 영국 내에서도 인지도 괜찮고 월드 랭킹이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한동안 뭐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몇 년 전, 또 뭐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100위권 안에 들어갔던 대학교인데 지금 뭐 아시아권 대학교들 막 추격하고 막 그래서 좀 랭킹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런던 대학교 중에 하나고 굉장히 강한 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벤트리 대학교가 이제 500위권 네, 있죠. 500위권인데 제가 순서를 잘못 놨나 보네요. 이제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는데 위에 있고, 그다음에 에식스 대학교라고 있는데 카플란 재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식스 대학교도 랭킹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골드스미스. 근데 여기는 골드스미스는 러셀 대학교의 아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롤 랭킹은 되게 낮지만 아트 랭킹으로는 영국 내에서도 탑5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하고 정말 이제 인지도가 높은 대학교입니다. 골드스미스 런던 대학교는 굉장히 좋은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트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명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뱅거 대학교, MDIS 안에 들어있죠. 폴츠머스 대학교, 그다음에 노턴부리아,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 이쪽도 이제 약간 아트 쪽이 강한 대학교라서 아트 쪽은 굉장히 랭킹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팅엄 트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레플스라는 이제 디자인 스쿨하고 이제 제휴대에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에딘버러 네이피어도 어쨌든 랭킹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가디언 순위를 보면 가디언 순위 또 이거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가디언 순위 영국 대학교 순위만 보는데 워릭대학교는 여전히 높습니다. 워릭대학교는 여전히 높고요. 굉장히 명문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팅엄 트렌트가 사실은 오버롤 랭킹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영국 내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이 아트 쪽으로는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패션, 아트 이쪽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 학교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벤트리 대학교가 굉장히 랭킹이 높은데요. 현지에서 인지도는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디언지에서 랭킹이 오르면서 굉장히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좀 따라서 좀 오르고 있는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버밍엄 대학교가 오히려 코벤트리보다 밑에 있긴 하지만 현실상으로는 버밍엄 대학교 굉장히 좀 더 인지도가 있는 러셀 그룹의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폴츠머스도 이제 높긴 한데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더 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얄 홀로웨이는 전통적으로 높습니다. 보통 이제 30위에서 40위권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학교고 영국 내 랭킹입니다. 스털링, 노던부리아, 에식스, 그다음 티사이드, 벵거, 썬더랜드, 골드스미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썬더랜드 대학교가 89위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랭킹이 굉장히 낮지만 썬더랜드 대학교의 MDIS 안에 그 호스피탈러티 이제 호텔 경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썬더랜드 대학교의 호텔 경영은 호텔 경영 랭킹으로만 따지면 뭐 5위, 4위 뭐 이렇게 해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랭킹은 뒤죽박죽이고 저 학교가 왜 이렇게 랭킹 낮은 대학교를 선택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지에서의 전공별 랭킹, 그러니까 그 대학교가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MDIS가 썬더랜드 대학교의 랭킹이 전체적으로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왔을 때는 호텔 경영학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재단들이 들어왔을 때는 전반적으로 수준이 괜찮은 대학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호주 대학교를 보겠습니다. 호주는 이제 호주 대학교 자체를 랭킹을 매기는 그런 이제 아주 이제 약간 인지도 높은 랭킹 순위가 따로 없기 때문에 QS를 보통 이제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QS 랭킹으로 봤을 때 이제 랭킹이 가장 높은 데는 울릉공 대학교입니다. 이건 현지 인지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하고요. 울릉공 대학교는 공대 쪽으로도 강하고 경영 쪽으로도 굉장히 강한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뉴캐슬 대학교도 그러니까 울릉공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보통은 이제 G8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룹 8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멜번 대학교, 뭐 호주 국립대, 시드니 대학교 뭐 등등등에서 8개 대학교 월드 랭킹 150위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명문 대학교를 8개를 보통 꼽습니다. 그리고 나서 티어 2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그룹 세컨 그룹이라고 보통 부르는 학교들이 이제 UTS 이제 시드니에 이제 그 테크놀로지 대학교 하나하고 그다음에 울릉공하고 뉴캐슬하고 맥커리하고 이렇게 4개, 5개 정도를 갖다가 보통 이제 세컨 티어 2 이렇게 부르는데 그 티어 2 그룹의 대학교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호주에서 한 12위에서 12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대학교들인데요. 굉장히 학교들 인지도가 높고 굉장히 괜찮은 대학교들입니다. 이제 울릉공 대학교는 이제 PSB 아카데미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SIM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SIM 안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PSB에는 이제 경영 계열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대학교도 굉장히 높죠. 뉴캐슬 대학교는 PSB하고 굉장히 끈끈하게 이제 돼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패컬티, 그러니까 이제 교수진들도 따로 오피스를 가지고 싱가포르 안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콜라보레이션을 잘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컬튼 대학교는 이제 딴 데는 이제 재단이 이제 예를 들어 카플란, PSB, MDIS 뭐 이런 재단이 있고 해외 대학교가 들어온 형태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해외 대학교가 직접 자기네가 캠퍼스를 만든 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교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컬튼 대학교하고 하나가 제임스 쿡 유니버시티입니다. 컬튼 유니버시티하고 제임스 쿡 유니버시티는 컬튼이 그냥 들어와서 재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대학교 1학년 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는 코스들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컬튼, 제임스 쿡은 그냥 그 학교가 학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아카데믹한 분위기도 좀 더 아카데믹하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유리한 면도 있지만 또 이제 어려운 면은 공부를 굉장히 빡빡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컬튼은 한국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뭐 한 저희가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작년에 뭐 2명인가 입학했나 했는데 저희가 이제 1명 보내고 딴 데 그냥 자기 스스로 이제 들어가는 학생이 또 있고 하는데 그 정도로 한국 학생이 없고요. 제임스 쿡도 굉장히 빡빡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RMIT 들어와 있고요. 그리피스 들어와 있고 락트로브,
머독, 에디스 코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랭킹은 월드 랭킹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들 수준은 굉장히 그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학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주립대 수니 이제 버팔로가 들어와 있는데요. 수니 버팔로는 미국 대학교는 월드 랭킹하고 따로 매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미국 대학교는 미국 대학교 랭킹 100위래도 월드 랭킹 100위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매기는 그 랭킹의 어떤 기준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학교들 있잖아요. 뭐 브라운이나 이런 데들도 월드 랭킹 굉장히 낮아요. 이게 왜 이렇지라고 따지기가 힘든 게 미국 US 뉴스나 미국에서의 인지도는 월드 랭킹에서 매기는 그 기준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학부밖에 없는 데들도 꽤 있고요. 학부 대학원이 있는데 대학원이 위주로 되는 데가 있고 규모가 굉장히 작은 데도 많습니다. 예를 들고 우리가 이제 칼텍은 월드 랭킹도 높고 이제 뭐 자체도 랭킹도 높지만 칼텍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 숫자 자체가 작기 때문에 논문 인용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 랭킹은 낮지만 인지도는 높은 그런 그러니까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US 뉴스 기준으로 79위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보통 이제 100위까지를 탑 100라고 해서 굉장히 명문대학교라고 칩니다. 그래서 한 70위권, 80위권까지는 굉장히 명문대학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팔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대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그 SIM 안에 이제 버팔로가 들어와 있는데 SIM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버팔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뉴욕 주립대 같은 경우 순위 이제 그러니까 스토니 브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3년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제 1년을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상. 그런데 여기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중간에 내가 이제 나는 이제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싶어라고 해서 4학년 때 미국을 넘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은 난 3학년 때 넘어가고 싶어 해서 3학년 때 넘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융통성이 있고 우리나라보다는 플렉서블한 그런 대학교고요. 학비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이제 2만 불 학비거든요. 그럼 이제 4년 하면 8만 불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달러로 한 6만 불이니까 한 US 불로 한 5만 불이 안 됩니다.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송도보다 학비가 굉장히 저렴한 학교라고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대학교가 하나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일랜드 대학교가 이제 아일랜드 국립대 더블린 캠퍼스인데요. 여기 학교는 이제 QS 랭킹으로 177입니다. 굉장히 높고요. 특히 이제 여기가 이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전공들이 대부분 다 비즈니스인데요. 비즈니스로는 월드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가는 명문 대학교입니다. 보통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스쿨들이 인증받는 인증들이 있는데요. 이제 AACSB라든가 이제 이퀴스라든가 뭐 이제 몇 개가 있어요. 암바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가진 대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대학교들인데 이제 이 아일랜드 국립대 더블린이 이 트리플 크라운 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일랜드 국립대학교의 또 장점이 캠퍼스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이제 마지막 학년 때 아일랜드로 편입하고 싶다 그러면 편입은 가능합니다. 근데 편입 때 굉장히 좀 까다롭게 기준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호주계 대학교들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호주계 대학교들은 본교 캠퍼스 이동이 좀 자유롭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해주고 있고요. 호주가 약간은 이제 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캠퍼스도 그러니까 대학교들도 이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이 많고요. 영국 대학교들은 본교로 이동하는 게 좀 더 까탈스럽습니다. 굉장히 까탈스러운 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좀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편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본교로 갈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호주계 학교는 좀 쉽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스쿨들이 있어요. 이제 아까 SPJ 호주계 대학교 중에 랭킹은 이제 랭킹에는 제가 나타내진 않았지만 SPJ라든가 프랑스계 비즈니스 스쿨이 이제 인시아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인시아드 비즈니스 스쿨, 에섹, 그랜노블 이런 비즈니스 스쿨들은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랭킹이란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은 뭐냐면 SPJ나 UOL이나 이제 이런 비즈니스 스쿨들은 따로 랭킹을 매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폴춘지나 아니면 포브스나 아니면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랭킹을 보통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스쿨들만 따로 랭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랭킹들을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호주 대학교지만 SPA는 이제 약간 케이스가 좀 독특합니다. 이제 싱가포르에서 1년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두바이에서 1년을 공부하고 시드니에서 2년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졸업장은 호주 졸업장이 나와요. 그래서 호주계 대학교라고, 그러니까 호주 대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파운더는 또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재벌이 만든 회사고, 근데 중간에 이제 두바이도 갈 수 있지만 뭄바이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계 대학교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독특한 케이스의 비즈니스 스쿨들이고요. 비즈니스 스쿨들은 다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제 추구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인시아드 비즈니스 스쿨은 MBA로는 전 세계 월드 랭킹 5위 안에 들어간 정말 높은 대학교입니다. 근데 합격하기 너무 힘들고요. 그다음에 합격을 하더라도 학비가 굉장히 비싼 학교입니다. 거의 뭐 이제 MIT나 하버드나 뭐 이런 데 비즈니스 스쿨하고 맞먹는 이제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이제 이 랭킹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랭킹들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랭킹들의 의미. 랭킹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먼저 싱가포르 내에서는 랭킹이 아주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은 이제 동양적 사고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시안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랭킹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립대학교 나왔고 사립대학교 나왔는데 취업률은 어떤가요? 취업률은 아직 사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취업률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면 같은 취업처를 지원했을 때 국립대하고 사립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걸 부인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국립대 학생들이 지향하는 그 취업처의 눈높이하고 사립대학교 학생들의 눈높이가 약간은 다른 거겠죠. 그리고 어쨌든 사립대학교를 나와서 내가 어떤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 랭킹이 의미가 없냐?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사회 자체가 학력보다는 경력을 우선시하는 사회고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인터뷰할 1차 합격을 하면 인터뷰할 기회를 주고요. 그 인터뷰할 때 깊은 내용까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얼마나 이제 적극성을 갖고 있냐, 매너가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 그다음에 얼만큼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고 뽑지, 결코 학교의 순위만 보고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순위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제가 이제 저희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인사과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꽤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그럼 과연 이제 해외 대학교 나온 거에서 랭킹을 어떻게 따지냐고 물어봤더니 랭킹을 조사한답니다. 그 대학교 랭킹 당연히 조사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미국의 최상위 명문 대학교라든가 뭐 UCLA, 버클리 뭐 이런 데들, 혹은 이제 뭐 영국의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뭐는 되게 힘들겠지만 그 밑에 뭐 이제 러셀 그룹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들, 월드 랭킹 뭐 한 50위, 100위권 안에 들어간 학교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위권 대학교들도 어느 정도 랭킹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으로 꼭 리턴을 하고 싶다, 나는 한국의 직장을 꼭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랭킹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앞에서 랭킹을 이렇게 쭉 보여드렸잖아요. 랭킹이 사실은 몇몇 학교, 정말 몇 개 학교 월드 랭킹 200위 안에 드는 데를 빼고는 사실 랭킹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사립대학교들은 이제 사립대학교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사립재단들이죠. 사립재단이고, 사립재단들 안에 들어와 있는 학교들은 비즈니스 스쿨 몇 개를 빼놓고는, 몇몇 이제 비즈니스 스쿨을 빼놓고는 다 공립입니다. 공립대학교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학교들은 다 공립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호주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정부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대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혹은 대학원을 진학할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공립대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랭킹이 아주 높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냥 외국 대학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랭킹이 영향은 어느 정도 있지만, 하지만 아주
300이 월드 랭킹 300위하고 400위하고 차이가 있냐? 별 차이 없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한국의 인사 담당자들은 그냥 외국 대학교 졸업자, 영어는 잘하겠네. 그럼 능력은 어떻게 될까 하고 좀 보고 싶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약간 랭킹이 높고 어려운,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해외 대학교들 중에서도 이렇게 버밍엄이나 아니면 이제 몇몇 학교들은 런던 대학교나 이런 데들은 어려운 대학교들이에요. 근데 그 학교를 가면 학점이 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쉬운 대학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노र्थ움브리아나 뭐 이제 몇몇 학교들은, 그런 대학교들은 사실 학점은 좀 더 잘 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더 유리할까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려운 대학교에 그래도 B 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려운 대학교를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려운 대학교를 갔는데 빵꾸 나고 C 받고 D 받고 뭐 이런 정도면 그냥 차라리 쉬운 대학교에 좋은 학점을 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어려운 대학교들도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랭킹 차이가 월드 랭킹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쉬운 학교에 높은 학점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능력이 된다면 영어가, 이게 그 능력이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영어가 가장 큰 중요한 점이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돼 있다면 좀 더 어려운 학교를 도전, 물론 합격할 수 있다면 이 전제가 깔리긴 했지만 그런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가끔 이제 랭킹이 중요하냐, 전공이 중요하냐, 이건 뭐 이제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물어보시는데, 저는 전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공부하기 싫으면 이거는 랭킹이 아무리 높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랭킹이 먼저다. 랭킹이 먼저, 랭킹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전공이 먼저다. 전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전공 안에서 랭킹 좋은 학교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곳을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취업에 좀 유리한 전공들이 있잖아요. 이제 주로 뭐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과 계열들, 컴퓨터 사이언스나 생명공학이나 뭐 이런 쪽이 좀 더 유리하고, 그런데 그런 데는 공부가 좀 더 어렵습니다. 공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뭔가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랭킹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유학 비용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사립대학교의 유학 비용이 이제 얼마나 들까? 이거는 이제 한번 꽤 뭐 어렵고 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비용들은, 유학 비용은 학비 플러스 생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비는 보통 사립대학교의 학비는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 학비가 정말 진짜 비싼 데가 어디가 제일 비싸냐면요, 뉴캐슬 대학교의 엔지니어링 과정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냥 일반 비즈니스는 안 비싸요. 근데 뉴캐슬 과정의 엔지니어링 과정은 디플로마 끝나고 또 4년을 해야 되는데 4년 학비가 무지 비쌉니다. 6만 불인가 7만 불인가 이렇게 넘게 비쌉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비싼 데가 뉴욕 주립대 버팔로가 좀 더 비쌉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입학부터 졸업까지 총 학비가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실 안 되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예산은 좀 크게 잡아야 되니까 3천만 원에서 한 4,500만 원 요 사이고, 근데 학업 기간을 제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2년에서 3.5년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내가 1년에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당 학비는 1,200에서 2천만 원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내가 이제 주로 이제 4,500만 원 가까이 가는 엔지니어링 쪽의 전공들이 그렇게 가고요. 조금 비싼 학교가 한 4,500만 원 가까이 되는 학교, 제임스 쿡 유니버시티, 컬틴 뭐 이런 데가 조금 비쌉니다. 아니면 그 다른 사립대학교 중에서는 거의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4천만 원대로 가는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당 학비를 굳이 따지자면, 내가 이제 우리 자녀를 한 대충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1년에 학비가 1,200에서 2천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활비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대학생들의 생활, 기숙사 하거나 자취하거나, 그다음에 뭐 교통을 타거나 차를 타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게 이제 거의 이제 들어가는 비용 중에 대부분일 건데요. 주거지는 보통 이제 사립기숙사나 자체기숙사나 자취 뭐 이런 거 합니다. 대중교통은 저렴합니다. 지하철, 버스 거의 다 이용하고요. 가끔 이제 급하면 그랩이나 택시나 뭐 이런 거. 그랩은 이제 그
이제 콜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우버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부르고요. 식사는 보통은 이제 기숙사 식당 이용하는 경우 많고, 막 그리고 자취를 하는 경우는 해 먹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숙사에 있지만 간단하게 해 먹는 경우가 있고요. 공산품은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비쌉니다. 브랜드 의류는 우리나라보다 좀 오히려 저렴한 것 같고요. 뭐 자라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저렴하고요. 한국 식당은 푸드코트에 한국 코너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저렴합니다. 근데 그냥 진짜 코리안 레스토랑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이렇게 친구들 뭐 생일 축하할 때나 이럴 때 갑니다. 아니면 너무너무 한국 음식 그립다 할 때 한 번씩 가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제 생활을 하면은 이제 주거비가 제일 큽니다. 주거비가 제일 큰데, 기숙사 하면 이제 2인실 보통 기준으로 할 때 55만 원에서 한 60만 원 사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취방을 하면, 2인실을 하면 내가 이제 자취방은 이제 보통 이제 방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아파트 방 3개짜리 아파트에 방 하나를 빌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방 하나를 빌리는데 거기 2명이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 4-5명이 모여서 아파트 하나를 빌리고 같이 생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1인 원룸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비싸고 이제 그렇고요. 자취방 하면 2인실을 하면 이제 50에서 한 70만 원이면 뭐 크게 무리 없고요. 그다음에 1인실을 하면 이제 70에서 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1인실을 하면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뭐 화장실 딸린 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들고요. 식비는 사 먹으면 하루에 한 2만 원 내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의외로 식비가 레스토랑에서 먹지 않으면 그 푸드코트나 아니면 이제 그 메인 거리의 뒤쪽으로 좀 가거나, 아니면 이제 건물 2층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외진데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뭐 식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내에 이제 그러니까 식당이 있는 경우는 학교 내 식당 굉장히 싸고요. 해 먹으면 하루에 한 10,000원이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꼬박꼬박 사 먹는다 그러면 이제 50에서 60만 원 정도 들고요. 사 먹고 이제 해 먹고 이제 반복한다 그러면 이제 한 3-40만 원 정도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비는 월 한 10만 원이면 충분하고요. 뭐 지하철 값이나 버스비는 우리나라보다 쌉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싸고요. 기타 비용들이 이제 월 한 2-3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제 그 정도 들어가서 요렇게 쪼록 더해 보면 월 130에서 150만 원 노멀하게 생활했을 때 드는 가는데,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제 제가 이제 바꿨네요. 150만 원, 이게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좌우가 바뀌었는데, 월 130만 원을 이제로 생활을 하려면 기숙사나 2인실 생활하고 간간히 해먹고 버스 지하철 이용하고 금연금주하고 그러면 이제 130만 원이 충분합니다. 150만 원이 넘어가려면 이제 1인실 몇 끼 사 먹고 택시 가끔 타고 담배 굉장히 비쌉니다. 주류도 비싸고요. 이런 거 하면 좀 150만 원 이상 들 수도 있습니다. 180만 원까지 쓰는 학생 봤습니다. 맨날 늦잠 자고 맨날 택시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180만 원 쓰는 학생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1년치 총비용이 이제 얼마나 들어가느냐. 학비가 1년당 1,200에서 2천만 원 사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활비가 1년에 대충 뭐 중간에 나오는 때도 있으니까 인터벌도 생기니까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2,700에서 3,800만 원 정도 사이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3,200만 원 들어가신다 곱하기 2.5년이 보통 평균입니다. 그래서 한 대충 보면 한 이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가 총 유학 비용이 이제 어바웃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더 들어갈 수 있고요,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덜 들어간 친구도 충분히 많이 받고요, 더 들어간 친구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 비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평균 3,200만 원 곱하기 2.5년. 근데 내가 이제 영어를 못해서 어학연수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어학연수 기간 앞에 또 붙이시면 그 비용 들어가겠죠. 영어를 잘한다. 한국에서 IELTS를 딱 땄다. 그러면 그 비용이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비용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싱가포르 사립대학교가 아니죠. 사실 사립대학교 재단 안에 들어가 있는 해외대학교의 랭킹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이제 사립대학교에 다닐 때 유학 비용이 이제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한 딱 1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올려보고요. 올려주시면 이제 그 Q&A란에 올려주시면 되고, 아니면 저희 언제든지 혜연유학원에 여기 전화나 카톡이나
홈페이지에 질문 이렇게 올리는 거 있거든요. 거기다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들이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과정 혹은 어학연수 과정들은 다 온라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여기 구성이 디플로마 1학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 3학년은 디그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디플로마 이제 8개월 내지 9개월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디그리 과정으로 넘어가셔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만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그다음에 영어가 준비 안 돼 있다면 영어 과정부터도 지금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없으셔서 자, 오늘은 이걸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저희가 찾아서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